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일본인이 조선의 임금에게 2번이나 총을 선물한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총이 일본에서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약 100년 동안 일본은 극심한 내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무사들이 마음껏 활약을 하였는데 배신과 하극상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이묘라고 불리는 각 지방의 영주들은 서로의 패권 다툼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1543년에 한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다네가 시마의 영주에게 조총 2자루가 건네졌습니다. 이 조총의 판매 가격은 현재 시가로 약 2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조총의 위력을 알아본 오다 노부나가는 당시 일본을 통일할 야심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는 자기 가문의 재산을 쏟아부어 이 조총 생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총은 발사 후 다시 탄약을 충전하여 발사하기까지 약 20초라는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적들이 달려와 마음껏 칼을 휘두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다 노부나가는 전투에서 3열로 조총 부대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1열이 먼저 적을 향해 총을 발사한 후에는 뒤로 가서 탄약을 장전하는 사이에 2열이 적을 향해 총을 발사하고 또 2열이 뒤로 물러나 탄약을 장전하는 사이에 3열이 또 적을 향해 총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에서 최고로 강한 부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총이 일본에 소개된 지 12년 후인 1555년에 조총 한 자루가 조선의 명종 임금 앞에 놓였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의 이름이 평장친으로 기록된 외인 무장이 조선에 기화를 하면서 이 조총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명종과 신하들은 이 조총을 시험 발사하여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종은 이 평장친에게 조선의 성과 이름을 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품이라는 당상관 벼슬을 하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조총을 분해 연구하여 생산하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총은 그냥 무관심 속에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약 34년이 흐른 후 1589년에 조총 2자루가 조선의 선조 임금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서시마 번, 즉 대마도 영주가 공작 2마리와 함께 조총 2자루를 선조 임금에게 선물로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공작을 하늘로 날려보내고 조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조총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을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사절을 보내어 조선도 사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선조는 일본을 무시하여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침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조선 선조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조선 조정에서는 1591년에 이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선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의 긴 여정 끝에 조선으로 돌아온 통신사
일행은 선조에게 보고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사였던 황룡길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부사였던 김성일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정반대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사회는 선조시대 때 붕당 정치가 시작되어 당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놓고서도 서인과 동인은 서로 당파가 나뉘어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논쟁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의 선조 임금은 동인의 편을 들어 더 이상의 논쟁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는 김성일이 같은 동인인 유성룡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난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소?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뒤숭숭해져서 불안정하여 백성들의 생활에 큰 혼란이 오지 않겠소? 그래서 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소. 이 말이 기록이 남아있는데 너무 황당한 기록 아닌가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방어 상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점검은 형식적이고 수박 끄달기에 그쳐서 하나마나한 점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 1592년 4월에 일본은 수백 척의 군함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여 부산 앞바다에 상륙했습니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불과 20일 만에 조선의 수도 한양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때 조선의 선조는 다 아시다시피 개성과 평양을 거쳐 압록강변의 의주까지 피신하였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초기에 그 침공 속도보다도 일본의 북진 속도가 훨씬 빨랐으니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는 조선이 그렇게 무시한 일본의 조총 앞에 조선군이 속절없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조선의 상징, 자존심인 신립 장군은 일본과의 싸움에서 맥없이 무너진 후 부끄럽다며 한강에 뛰어들어 투신하여 자살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지키는 이순신 장군과 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활동 덕분에 일본의 군수물자 보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쟁은 장기전으로 돌입하였습니다. 이때 조선은 뒤늦게나마 조총을 생산하겠다고 나섰지만 조총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야카라고 하는 일본인 무장이 조선에게 기화를 하였습니다. 이 사야카가 조선에 기화한 시점은 임진왜란이 발생하자마자 일본이 연전연승하고 있는 시기에 사야카가 기화를 했기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선이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은 계속 지고 있는데 이 사야카가 왜 기화를 했을까요? 이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할 때 사야카 가문을 멸절시켜 사야카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야카 가문은 일본에서 조총 생산의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야카도 조총을 생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에 기화한 사야카는 조선에게 조총 생산의 비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무장이 되어 일본과 맞서 싸우며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선조는 사야카에게 김충선이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하였고 또 벼슬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임진왜란이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전쟁에 지친 많은 일본인 군사들이 조선으로 기화를 하였는데 그 수가 무려 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일본인들이 그래서 조선의 조총 생산 기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은 전쟁 와중에 급하게
조총을 생산하였기에 대량 생산하는 것도 힘들었고, 또 조선의 조총은 일본의 조총보다도 성능이 뒤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조선은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조선의 팔도는 일본군에 무참하게 뒷밟히면서 국토가 황폐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였고 여인들은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15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산할 따름입니다. 당시 끌려간 많은 동홍들에 의해서 일본은 도자기 문화가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막바지인 2년 동안에는 조선 사람들이 더욱더 비참한 만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선인의 코와 귀가 베어져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바쳐졌습니다. 당시 바쳐진 이 조선인의 코무덤이 아직도 일본에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코까지 베어서 코가 베어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조선인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서글프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조선인들이 왜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이는 조총을 선물한 일본인에게 벼슬까지 주면서도 조총을 무시하고 조총에 무관심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수백 명의 조선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에 몇 달 동안 머물면서 샅샅이 조사를 하였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을 당했다니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봐도 모르고라는 신의 탄식이 강하게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봐도 모르고라는 신의 탄식이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듯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봐도 모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요? 이는 바로 눈앞의 이익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지도자들과 개인들의 욕심 때문 아닌가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5주 동안에는 자격지심에 빠진 조선의 선조 임금 때문에 선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던 사실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